이제 이번에는 그 1.3절 집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합하고 원수는 이미 또 고등학교 됐던 내용인데, 집합이라는 것은 명확히 구별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원수는 이건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뭐 집합교육도 이건 알고 있을 테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집합이 여기에 A가, 스몰 A가 라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명제라고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증명할 때도 이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논리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쓰면 안 되고. 원래 이제 집합을 만든 사람이 이제 칸토르라는 사람인데, 이 칸토르가 집합을 정의하고서 이제 무한을 하면서 집합을 이제 정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이제 수학이었었는데, 집합론으로 가면 이제 더하기 대신 합집합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A 더하기 B가 2가 안 되고 이상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러셀의 연리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욕을 좀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하도 욕을 먹어서 칸토르가 만년에는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있을 때는 집합론을 만들었지만 빛을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 30-40년 후에 그때서 이제 집합론이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든지 수학을 하려면은 집합을 모으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집합이 지금은 이제 수학책에 맨 앞에 단원에 나옵니다. 이제 그거 들어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요거 이렇게 우리가 집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A가 스몰 A가 라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친구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많이 쓰면 이제 집합을 할 건데, 이제 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이 했죠.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에서 우리가 이제 포함 관계를 보면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실수에서, 복소수 이렇게 만들어가죠. 자연수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이제 정수는 이제 초등에서 여기서 하고, 정수 여기서부터 음수가 돼서 중등에서 하죠. 여기다가 이제 유리수까지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다가 무리수 합쳐서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고등으로 가죠. 물론 이제 무리수는 이제 중학교 2, 3년에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등 쪽. 중등은 이제 여기 무리수까지, 여기까지는 하는데, 복잡한 무리수는 하지 않고, 간단한 이제 무리수 정도까지는 중등에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제 수에 관한 여기 머리 글자를 보면 자연수인데 내천을 쓰고, 정수는 이 인테리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G로 썼어요.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유가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수학이 유럽에서 어디가 많이 발달했냐면, 특히 이제 수 이쪽 배수 쪽에는 독일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게 독일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장례란 이게 정수란 머리 글자에서 나서 독일어 이렇게 나오고, 또 유리수를 왜 이렇게 Q라고 썼냐면, 유리수는 레셔널 넘버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레셔널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영어 단어 보면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유리수가 나오는 것이 이성적인 수가 아니에요. 그럼 무리수는 비이성적인 수? 그게 아니고 실제가 유리수가 나온 것은 어원을 보면은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비율.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비례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유리였습니다. 유리수. 그래서 실제 이성이 있는 수도 이렇게 써버렸어요. 중국사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유리수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보면 이제 이겁니다. P분의 Q에서 유리수라고 하면은 이 PQ가 뭐냐면 이게 정수가 돼가지고 분모는 0이 아닌 이런 즉 정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비. 그래서 정수비를 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목과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서 몫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코션트.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있는 수다. 그래서 코션트이 Q 머리글자 이렇게 써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뭐 있냐면 실수하고도 겹치죠. R. 그래서 이제 하나를 목을 해서 이렇게 Q라고 쓴 이제 유래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비례수란 이거의 뜻은 여기는 누구랑도 관련이 있냐면 피타고라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음계 맞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도련구설 하시고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수학자가 만들었어요. 도레미 솔라시도를 수학으로 만들었어요. 수학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피타고라스가 길 가다가 대장간을 지나갔는데 대장간 가면은 쇠 닮을 때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작은 망치, 큰 망치. 작은 걸 쓰면 고음 나오고 큰 걸 쓰면 저음 나오죠. 그런데 그게 화음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이라는 게 그런 거 무게 그런 거의 길이 비랑 관련이 있다 해서 집에 와서 이제 현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거 갖고 튕겨가지고 음은 하는데 되게 짧으면 높은 소리입니까? 낮은 소리입니까? 길이가 이기면 이 2분을 하면은 이걸 만약에 도라고 하면은 반쯤 줄이면 무슨 음 나오겠습니까? 여기 기타 안 하거든? 이 진동성 완전히 관계가 있습니다. 짧으면 진동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줄이? 짧으면 진동수가 여기 한 번 진동하면 여기 몇 번 진동하겠어? 짧으면 두 번, 2분이 되면 두 번. 진동수가 많을수록 뭐예요? 저주파요, 고주파요? 진동이 많을수록 저주파, 고주파. 주파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움직이는 파,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움직인 거의 개수 1초당 움직임 바로 아래로 움직인 거의 개수 초당 개수 그거예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음이 높아져요. 그거 기타 쪽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기타 안 쳐봤어? 가슴? 손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크게 했을 때 만약에 도움이라면 반 불렀을 때 어떤 음락, 어떤 높이가 나올까요? 화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화음이라는 얘기는 주파수가 일정에 가다가 이렇게 딱딱 맞을 때 그때 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갈 때 이걸 두 번 가니까 화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네? 화음. 그쪽 관계랑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화음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반의는 뭐냐면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와요. 이게 높은 도움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도움. 이게 길이가 1대2입니다. 자, 그 다음 B가 보면 2대3, 3분의 2. 요 길이 B. 요것에 이제는 피타고라스가 기타 이게 찡기면서 음을 찾아내요. 그 다음 B가 2대3. 비례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2대3은 어떤 음 나옵니다. 자, 제일 잘 어울리는 화음은 뭐라고요? 1도함, 2도함, 3도함, 4도함, 5도함 얘기 들어봤죠? 1도. 그 다음에 4도, 5도. 1도함은 도, 미, 솔, 그지?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도는 이미 나오고, 어떤 음 나왔어요? 여기 3분의 2가 이게 솔음이 나옵니다. 화음이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도도보다는 도솔이 화음이 덜 화음이 나와요. 도는 거의 똑같게 되죠. 화음이 기문이 딱딱 두 개에서 딱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 즉 6번에 가면 딱 맞추죠. 이게 2번 가면 맞추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반음이 여기 섞여 있죠. 반음이 이렇게. 반음이 이렇게. 요사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1번 반음, 3번 반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이렇게 13, 14 이렇게 해서 요것이 하는 게 이렇게 남습니다. 도에서 도로 가면은 12 이쪽 가야 됩니다. 즉 도에서 솔까지 가려면 몇 번을 가야 되느냐? 6, 7번까지 가야 솔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번 더해서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7번 가면은 솔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분의 1 또 3분의 2. 그럼 3분의 3분의 2가 얼마나 나오죠? 이 제곱이죠. 그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9분의 4이 어디쯤 돼요? 2분의 1보다 작죠, 여기. 9분의 4. 자, 9분의 4는 어떤 음 나올까요? 높은 도보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길이가. 짧아져요. 단지 수학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음 나올까요? 높은 도보다도 높은 음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음? 3분의 2 갈 때마다 7개씩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숫자 써놨어. 여기 7번째가 솔이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뭐 나오나? 솔? 여기 숫자 써놨는데? 여기서 다시 7개. 솔에서 이 반응이 7개씩 올라가는 그것을 찾아낼 때니까. 아니, 솔에서부터 시작하면, 솔에서 지금 3분의 2 한 거죠. 그러니까 9분의 4니까. 솔에서부터 반응 7도 올라가면 어떤 나오냐면? 네, 어떤 네? 높은 네. 이거 완전 수학 얘기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더하기. 그냥 7 더하기 7 더하기 14요. 이제 높은 네가 나와. 자, 그럼 이거의 2배. 길이가 2배면 한 옥타브 낮아지죠. 그럼 낮은 데입니다. 낮은 데는 또 길이가 뭐겠어요? 9분의 4의 2배가? 9분의 8. 이게 나옵니다. 완전히 이게 길이 반이 있다가 한 옥타브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또 3분의 2, 또 2배,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음계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피타고라스 음계예요. 그걸 갖고 순정률이라고 해요. 그렇게 만든 악기가 뭐냐? 현악기 중에서 눈구멍, 기타는 눈구멍이 있었어요.
피자도 안 쳐봤어? 안 쳐봤더라도 봤을 것 같아. 일단은 누구 일단 누구 있고 눈금없는 악기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현악 3중제. 이건 완벽한 화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라서. 그래서 이걸 안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음두수 정수기로 돼 있어. 그래서 만물의 수는 만물의 그런 수다 그런 건데 피타고라스 생각했던 수는 유리수였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가 하면서 찾아봤더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해봤더니 유리수가 아닌 이런 거 나왔죠. 만물의 수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가 아닌 게 나왔어. 철자에게 비밀로 붙이지. 그래서 저걸 다른 데 가스한 사람 쫓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계마저도 수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은 순정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유리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리수랑 이제 무리수도 피타고라스가 발견했지만 첫째에 감췄죠. 어차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거랑 합쳐서 만든 게 실수. 그래서 실수는 아니고 실수에다가 이제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수들이 있어요. 그런 수, 복수수. 그래서 복수수가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걸로 덮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느낌상. 복수도 할 거면서. 자, 이게 인류가 생활하면서 수를 계속 발명을 해나가는데 자연수까지는 자연에 있어요. 근데 이부터 인간이 만들었어요. 음수는 자연에 없어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었어요. 자연은 손해본다 없어요. 그냥 먹으면 그냥 살고 못 먹으면 죽고 그거지 손해본다 이거 없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가죠. 그래서 나눌 때 안 나누고 뭐 3분의 1 이런 거 없어요. 사자는 그냥 먹고 그냥 싸우고 그런 거지 3분의 1도 없어요. 그냥 뺏어서 싸워서 먹으면 사는 거고 못 사면 죽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인간이 만든 수. 그래서 수를 만들어서 이게 자연이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면서 수를 만들어 쓰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뉴턴까지는 이 시계로 뉴턴의 법칙까지는 실수로 설명이 다 돼요. 근데 전자기 쪽으로 가면 실수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는 복수수를 발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수수가 안 들어가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수의 전개하고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 좀 알고 사실은 지금은 복수가 더 큰 수도 찾아냈습니다. 실제 써먹고 있어요. 나중에 수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수도 이제 배워갈 겁니다. 이제 논리 연산자, 생겼고 또 갔네. 집합의 표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원소 달력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원소를 구체적 1, 2, 3자 쓰는 것을 우리는 원소 달력법이라고 쓰고 조건 제시법이라서 여기 가운데 콜론도 와서 작대기도 넣는데 왼쪽에다는 이쪽에는 원소를 쓰고 이것은 원소에 대한 조건.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증명시 이용한 겁니다. 이 조건. 이것은 원소 선택할 때 써먹고. 이제 수학을 증명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은 집합에 대해서 쓴 것이 정리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서 원소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연역법이나 다른 방법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제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을 어디서 선택하느냐? 요 원소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맞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은 그 문제를 딱 보고 집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집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줄 때 실제 증명은 집합인 형태에서 골라서 증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의뢰들어가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1, 2, 3이면 이렇게 쓰면 1, 2, 4라고 쓸까요? 이 다음수는 뭐겠습니까? 원수 나열법이 폐해가 있습니다. 8 만들까요? 8을 왜? 약수. 아? 8의 약수. 8의 약수? 그럼 그 8 다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귀납적인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써야 되는데 전부 못 쓰고 3개를 가지고 추측해서 나머지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납 증명할 때 어떻게 씁니까? 앞에 부분만 증명하면 증명한 겁니까? 뒤에 부분 다 증명해야 되죠. 귀납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이요? 앞에다 2배하는 규칙. 근데 꼭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7. 7? 7은 또 어떤 규칙? 근데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이게 얼마든지 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원달법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은 반드시 조건제시법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귀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귀납적으로 갔을 때 앞에 부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과를 두 가지 해야 되죠. 초기 부분을 해야 되고 중간 부분에서 선택해서 그 다음에 맞다는 걸 해야 되는데 저렇게 쓰면 중간 부분이 없어요. 귀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느낌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유한기에는 이게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무한집합은 저렇게 원소날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제시법을 쓰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거 필요한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건데 다르게 쓴 거죠. 요건 이렇게 원소날법을 쓴 거고 이건 뭐예요? x는 자연수인데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1, 2, 3, 4. 자, 그래서 유한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무한일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원소날법. 그래서 이름이 명확합니다. 자, 근데 우리 그 개념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명제함수라는 게 있는데, 명제함수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x는 짝수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왜? 차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저 X는 짝수 적어요. 적었나? 아니 그때도 아주 문장이잖아. x는 짝수다고. 근데 x는 여기서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얘기는 x에다 뭐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x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x의 그 미지수의 수의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영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변수라는 얘기는 x에다 뭐 대입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떤 x는 대입보다는 x가 있고 어떤 문자는 아예 수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수를 의미합니까? 문자 중에 진짜 수 그러면 파이 2 이건 진짜 수요. 여기다 뭐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수요. 이건 실수요 실수. 이것처럼 문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수학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는 변수예요.
x가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 그 x를 가지고 저도 이제 문자니까 지금 문자를 만들었어요. 주어도 있고, 그리고 수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x는 작다? 그러면은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 처음 것이 몰라. 자, 그런데 이름을 그 명제라고 하지 않고 명제 함수라고 해요. 자, 함수라는 뜻은 x에다 뭐 넣을 수가 있는데 넣을 때마다 참고지시 결정이 돼. x의 상태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px라고 쓰면은 p1 이렇게 쓰면 p2를 뭐 이거 뜻은 뭐예요? x에 1을 넣는 거니까 무엇을? 2는 짝수다. 그래서 이거 참은 거죠? 참은 거죠? 거짓. 이것처럼 여기다 2를 넣는 2는 짝수다. 참. 이것처럼 넣을 때마다 참 것이 바뀌긴 하지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이제 x 값은 이제 되게 자연수 전체에서 들어가지만 나오는 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참아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고 공역이 tf인 그런 함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명제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명제 함수. 이게 명제의 함수는 명제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워. 그래서 명제 함수를 도입을 하는데 수학의 정리가 다 명제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집합을 가져서. 그치? 그래서 이제 명제. 자, 그러면은 x를 선택하는 그 집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합을 그리는 전체 집합 또는 모집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한 설명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x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끝이에요. 이거 x 값은 뭡니까? 2. 예? 뭐? 1 또는 마이너스. 예, 1하고 마이너스 나오죠? x가 뭐냐고 이렇게. x가 김태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뭐가 생각돼 있어요? 반드시 그 모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고등학교 책은 생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가르칠 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집합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수수 중에서 어디까지 해당합니까? 말이 없습니다. 아, 정수? 그러면 2x 플러스 2, 이것은 뭐예요? 정수면 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해요? 이때가 2x 이퀄 1. 그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정수 아니죠. 자, 그러면 수 x를 어디까지 인정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실수? 어디? 실수? 실수. 잘 찍었어. 실수. 복수수까지 했는데 실수. 그렇게 하는 것은 뭐의 약속이다. 아마 교과서에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교과서는 어디 이제 진도성은 있을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런 거 없어요. 특히 복수수 때 특별히 그때는 언급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 뭐 책에 문제가 있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엑셀에서 범위가 안 주어졌어. 함수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함수잖아. 즉 x의 범위를 모르는 분야에 따라서 함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그렇습니다. x가 어디? 즉 분모가 0대